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겠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도 260여 명이 차갑고 캄캄한 바닷속에 갇혀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이처럼 큰 인명 피해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위기 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표준 매뉴얼에 근거해 행동 매뉴얼을 확대 재편했고 안전 총괄과를 신설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꾸 시대 상황이 바뀌니까 계속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기능을 세분화하여 중앙정부 갖고 있는 25개 실무 매뉴얼에서 51개로 확대 개편하여. 하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급박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지역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도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훈련이라고는 전국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안전한국 훈련이 전부입니다. 사고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이게 돌발 사고 상황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정도로까지 만약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다.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중앙로 지하철역 사고, 최근에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까지 유난히 대형 안전 사고가 잦았던 만큼 재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정을 잡아놓은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수학여행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하루 종일 빗발쳤습니다. 안전대책이 부실한 수학여행을 전면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도 전국의 교육청에 수학여행 적극 보류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25, 26일 1박 2일로 예정됐던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취소하는 걸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2학년은 수학여행이고 3학년은 졸업여행인데 학부모 활성화위원회 전부 다 개최해가지고 그 의견을 물어가지고 연기하는 쪽으로. 일선 학교들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소 위약금을 물어야 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수학여행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주 이와 관련한 교육청 소집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대구시는 내일 신천 둔치에서 열기로 한 성숙한 동물 문화 형성 캠페인과 동물사랑 사진전 입상작 전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4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도 취소됐습니다. 또 지방선거 후보들도 다음 주 초에 예정했던 공약 발표 회견을 취소하는 등 행사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항 울릉간 여객선을 비롯한 동해안 여객선의 안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해안을 오가는 여객선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서류 심사로 취항 허가만 받으면 해당 지자체는 안전 점검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15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인 울릉군은 지자체도 여객선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학생들의 단체 여행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칠곡경찰서는 어제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 수송을 맡은 관광버스 운전자 46살 조모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2%로 나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교에 운전자를 교체할 것을 통보했는데 조 씨는 구미에서 관광버스를 몰고 칠곡에 도착해
학생들을 태우고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 사기가 끊이지 않자 노인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예방교육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대구의 한 우체국에서는 자녀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60대 여성이 예금 1,000만 원을 해약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하려던 찰나 우체국 직원의 제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인을 노리는 전화금융 사기가 여전해 우정청에서는 노인을 직접 찾아가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금융기관과 교사 퇴직자 등 60대 이상 노인 800여 명의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그리로 입금을 해준다 하면서 이제 어르신한테 물으면은 아이고 웬 돈인가 싶어서 어른이 택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특히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대구 경북 지역 주요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알면서도 속겠어 가만 보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참 동영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실감도 나고.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고객이 많은 우체국에서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경북 우정청이 전국 처음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지역 내 경로당을 활용하여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우체국 예금안전 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금융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홍일학 사공정규 공동위원장이 11명씩 추천한 22명의 집행위원으로 집행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각종 선거기구를 조만간 꾸릴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당에 앞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오늘 저녁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기구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 시도지회장 회의가 오늘 협회 대구 경북 지회에서 열려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손승미 회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평가와 표창, 시상을 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 경북 지회는 올해 대구시와 함께 출산 장려 캠페인 등 임신과 출산,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범어내거리 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주식회사 해피하재가 범어내거리 지하차도와 수성도서관 건립을 기부 체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77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영향평가에 시행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했던 대구시와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했던 시행사의 이익이 일치해서 체결된 만큼 협약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낮 2시 20분쯤 구미시 장천면 선산 신포항 송전선로 209 건설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50살 조모 씨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로프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고 안전설비인 보조 로프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작업자 등을 상대로 원인 조사를 하는 한편 해당 건설 회사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울 뉴스 연결해서 사고 관련 소식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